네, 안녕하세요. 블루바넷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네요. 생각보다 제 이민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많이 뷰 카운트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는 가능한 비디오 위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뭐 피드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쑥스러우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오늘 전반적인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을 좀 비교할 건데요. 주제는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텍사스 어슨에 있는데 생활비는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좀 자세하게 엑셀 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혹시 안 보신 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키워드만 하면 생활비는 아무래도 미국이 선진국이고 생활비가 높다고 봐야죠. 한국보다 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주거 비용하고 자동차 비용, 그죠? 한국은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자동차 없이 살 수 있는 데는 대도시의 뉴욕이나 정도, 그죠? 시카고도 이제 지하철이 잘 돼 있는 지하철이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있는 어신 텍사스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어신도 중소도시라고 하진 않아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10대 도시 가까이 되는데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는 있는데 버스 노선이 우리처럼 우리는 그냥 꼭 몇 시간표 보지 않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30분에 한 대, 그것도 이제 출퇴근 시간 이외에 없는 뭐 1시간에 한 대, 뭐 시골 버스처럼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생활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자동차가 그렇게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한데 보통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랑 두 대가 있어야 돼요. 보통 두 대가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 자녀가 티네이저 이상이면 세 대, 네 대인 경우도 있어요, 집에. 그러면 그 기본적인 차량 유지비랑 주거. 근데 여기는 주거비 비싼 이유가 전세가 없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죠, 다. 그죠? 한국은 이제 전세로 좀 그거를 세이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사든지 월세를 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게 돼도 보통은 모기지를 하거든요. 모기지 하면 융자 받아서 하면 그 갚아야죠. 그래서 30년 픽스 해가지고 모기지 하면 월에 뭐 얼마씩 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2,000불씩 낸다든지 1,500불 낸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생활비 비싼데 근데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건 다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스토랑 가서 여기 오더를 하면 팁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한 뭐 15불 한 끼에 15불 팁 텍스 다 포함해서 15불 뭐 좋은 레스토랑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레스토랑, 그죠? 그리고 조금 괜찮다 그러면 20불, 그죠? 좋은 레스토랑이다 그러면은 뭐 30불은 기본이고 뭐 네. 비쌉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기 그 슈퍼마켓 가면 고기나 이런 건 되게 싸요. 생각보다 한국보다 더 싼 경우도 있고 그 전자제품도 생각보다 쌉니다. 여기가 자유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중국하고 말이 많지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일본 차도 많이 있고 일본 카메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차도 안 비쌉니다. 물가 생각하면 굉장히 싼 편이죠. 네, 구매 비용이. 예전에는 한국이 훨씬 비쌌는데 한국도 많이 좀 저렴해지는 것 같고 관세가 좀 내려가면서 교육, 사실 이 교육이 큰 문제죠. 이것도 제 비디오가 이제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올린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으면 걸어 드릴게요. 여기에 교육은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 이걸 1대1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교육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 들었거든요. 예,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5명이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 할 수 있을까? 있지 않잖아요. 그 정도면. 그죠? 요즘에 뭐 30명? 제가 뭐 33명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 비디오, 이거 교육 관련해서 비디오를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시고요. 한 반에 뭐 20명도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공립교육,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텍스로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죠. 그죠? 그래서 제 비디오 보시고요. 자연환경.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땅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갈 데가 많아요. 한국도 물론 저 여행 되게 좋아해서 한국 되게 좋습니다. 한국은 좀 아기자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가고, 저도 여행 좋아해서 제주도 가고, 땅끝마을도 가고 그랬는데, 그 미국은 주가 50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50개가 다 나라예요. 사실은. 무비자로 가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죠. 그리고 환경이 좀 달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고, 캘리포니아 여행도 많이 했는데, 텍사스랑 많이 다릅니다. 예. 뉴욕 엄청나게 달라요. 예. 심지어는 이 미국 사람들도 이쪽으로 이사 오거나 그러면 적응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영어도 액센트가 약간 남부 액센트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미국 사람들, 동부 사람의 다 그런 거 아닌데, 뉴요커들은 이쪽 사람들을 약간 시골 사람으로 약간 그런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방대해요. 그만큼 자연환경, 뭐 내셔널 파크가 되게 많이 있고, 저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선 제가 여행 가면 그런 데를 가려면 뭐 강원도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파크도 많이 있고, 그죠? 호수 가서 피싱도, 이제 피싱하는 건 참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국은 제가 좀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는데, 여기는 뭐 제 한 10분 거리에도 피싱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예, 호수 피싱이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정말 제 마음에 듭니다. 미국 공기도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한국이 미세먼지 심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만족할 만한, 예,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은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국은 거의 아파트 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서울에도 살아봤고, 이제 주로 이제 외곽, 일산이나 이제 원당 뭐 이런 쪽에 살았는데 다 아파트 형태잖아요. 그죠? 연립이라 그래도 여기는 한국은 뭐 5층, 3층짜리도 있었죠, 물론. 이게 좀 고층 건물 같은 거잖아요. 층간소음 문제 심각했고, 저도 그런 경험자고. 근데 여기는 여기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는,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 3층짜리입니다. 3층. 2층짜리 아파트도 많아요. 우리로 봤을 때는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연립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연립이나 뭐 빌라? 예. 근데 여기는 그런 공동주택 형태는 다 아파트예요. 그 2층짜리인데 보면은 하우스처럼 보여요. 근데 아파트예요. 이렇게 2층, 3층, 3층 이상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이쪽에는. 물론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우스에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면 뭐 단독주택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어요, 저는. 근데 미국은 그런 집 형태가 많이 있고, 한국은 2, 3억에 집 살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아주 시골 가는 거 빼고 어렵죠. 예. 근데 미국은 여기는 가능합니다. 어신에도 여기가 비싸다고 하는데, 어신은 좀 비싸요. 그래도 이제 외곽으로 가면 한국 돈은 한 3억이면 집 살 수 있어요. 예, 3억. 그리고 자기 돈이 없어도 돼요. 여기는 80% 보통 다 파이낸싱 합니다. 그러니까 3억에 80%면 얼마예요? 2억 4천.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 6천만 원, 7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더 없어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은 좋고, 특히 층간소음은 걱정 안 해도, 제가 이쪽에 이제 하우스 있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부모님도 계시고 저도 부모님 계신데, 그게 좀 제일 갑갑해요. 이 부분이. 한국에 계시면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일하다 바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물론 자주 뵌다고 하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자주 갈 때가 1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2번 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비행기 값이 일단 1인당, 그죠? 한
1200, 1000, 비쌀 땐 1500불까지 나오거든요. 1인당. 가족이 다 가면 아무리 싸게 가도 3000불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싸게 가도. 그 출장으로 가는 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일 갑갑해요. 그리고 이제 이민을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로컬 친구들 사귀어야죠. 그죠? 예, 여기 한국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 친구 사귀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부모님, 친척 그런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다 카카오톡 하시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카카오로 이제 영상 통화하고 사진도 보내고 그죠? 예. 그리고 070 전화기 갖고 와서 통화도 가끔씩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취미 여가 활동. 한국에서는 오히려 취미 여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일 바쁘니까 일에 쩌들려서 근데 미국도 일이 힘들어요. 힘든데 죄송하네요. 힘든데 이민 오시면 그래도 뭔가 특히 남편분 취미 여가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말씀 아닌 건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당이란 말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을 별로 듣는 거를 반감 있으신 분 계시니까 저도 이제 그냥 들은 거를 이제 인용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보다는 사는 재미가 한국은 뭐 밤에 나가도 족발집도 있고 그죠? 걸어서 막 가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고 근데 여기는 가까운 뭐 우유를 사려고 해도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삶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관계를 잘 안 하시면 친구가 한국에는 뭐 옛날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미국 친구 열심히 사귀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한국 분들 사귀면 되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그런 소셜 활동을 안 하시면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 여가 활동 저는 여기서 바둑 클럽에 들어서 바둑도 두는데 여기 미국 사람이 바둑도 많이 두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 특히 남편분들은 낚시나 골프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낚시 좀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안 했는데 낚시를 여기서 합니다. 여자분들 와이프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그 주부들 아내들끼리 그 모임 네트워크 같은 거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면서 소셜 활동을 하셔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예, 좋습니다. 근무 환경 아무래도 미국의 근무 환경이 그러니까 한국도 많이 좋아지고 뭐 요즘에 뭐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90년대 그다음 2000년대 그죠?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막 야근이 거의 일상화돼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뉴요커 중에서도 과로로 막 힘들어하고 과로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죠. 왜냐면 여기는 그 패밀리 이런 거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조퇴하는 거가 지금 요즘에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되게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가 아파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악랄한 그 사람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여기도 사람이니까 근데 에버리지 말씀인 거예요. 에버리지 이거 뭐라고 하실까봐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패밀리 이슈가 있으면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오히려 그 보스나 인플로이어들이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래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그걸 보면 알아요. 여기는 학교 행사에 남편들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예. 한국에서는 거의 와이프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남편이 오는 경우 제가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간 적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가정환경 이건 제가 따로 토픽을 될 건데 여기는 한국처럼 가정 애 문제라든지 집안일을 다 와이프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한국은 그래도 요즘에 젊은 분들은 많이 쉐어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거든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여자분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와이프분도 일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이라도 뭐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하고, 근데 애 보는 것도 같이 케어하고, 픽업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이민 생활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특히 남편분들. 자녀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픽업 같은 거 많이 하고, 라이드 해주고, 그 집안일도 저도 완벽하게 양성 평등적인 최근에 보는 그런 남편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일에 너무 찌들려서 한국에서는 와이프가 그때는 일을 좀 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힘들게 해도 그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도 발달 안 됐고, 제가 라이드도 해줘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자녀가 미국 생활을 만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 아이가 지금 8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딸 아이인데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민을 하시고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또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는 이제 부부 문제, 부부 싸움이라든지 이런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